안녕하세요. 곽길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 드린 대로 남북 간 새 세대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만든 기획서 2장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보고를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김정은 위임 통치 관련해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북한 권력 구조의 근간인 수령제,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그리고 김정은의 최근 당정군 회의를 연일 직접 주재하는 점, 그리고 그의 외적 용모하고 달리 내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떤 위임이라는 단어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임 통치라는 말보다는 하청 통치, 어떤 분할 통치, 이런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권력을 좀 나누면서 어떤 통치를 해 나가는 것은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어떤 권력을 공고하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이 당면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라든지 비핵화 협상, 코로나19, 경제난,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김정은을 비롯해서 핵심 척것들을 좀 더 전면에 내세워서 국정을 해 나가려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어떤 위임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주고 어떤 차후에 분명히 상부를 줄 수 있는 어떤 상부를 분명히 하려는 그런 통치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에서 밝혔던 통치 스트레스, 그동안 가진 스트레스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고모부를 숙청한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 판가리 싸움, 이것도 정말 말 못할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지도자는 어차피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다른 사람한테 씌울 수가 있다, 이런 측면 충분히 고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이런 요소보다는 김정은이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1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주고 그게 맞게끔 권력을 더 큰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분산형 권력 구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8년 김정일이 김일성 3년상을 마치고 권력 구조를 공식 권력 자신의 시대를 출범시킬 때 아버지 김일성이 가졌던 주석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명명하고 자기는 주석을 맡지 않고 국방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지고 할 때 총리라든지 어떤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자기는 취임하고, 그래서 정권을 쥐고 어떤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의장의 어떤 외교사절 신임장 접수라든지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을 넘겨줬죠. 그 다음에 총리한테는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김일성 시대부터 어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지도자가 직접 질 수 없다, 이래서 항상 경제의 총사령탑은 총리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책임 분산형, 책임 회피를 위한 기능형 권력 분산 제도는 이미 그 당시부터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김정은이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최령의 상임위원장이 김영남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고, 총리는 그대로 내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다른 군 쪽에서는 이병철 중앙군사의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저는
요번 사태 같으면 어떤 김여정에게 좀 더 권한을 주다 보니까, 김여정에게 일정한 권한, 대미 대남 문제에 대해서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런 좀 확대 해석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북한에서 집단체제들은 아직 이르다. 수령론이라든지 어떤 북한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북한 특유의 권력 구조화에서 어떤 집단체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위임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유일 영도 체계하고는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금 이런 권력 구조 운영 행태는 어떤 아버지 김정일처럼, 김정은도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부담도 축소하고 책임 전가 구실도 마련하고 더 큰 구상을 하는 이런 기능 분산형 책임 권력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김여정이라든지, 뭐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가 다르지만은 뭐 최룡해라든지, 어떤 요번에 총리로 임명된 김덕훈이라든지, 뭐 이분 이영철, 이병철까지도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그야말로 뭐 바지 사장은 아니지만은 하청업체 사장이다. 뭐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정은의 권력은 1인 유일 영도 체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만든 남북한 새 세대 간 교류 사업 계획안,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간략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성 문제는 제가 지난번 8월 15일 날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어떤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다음으로 뭐 추진 원칙, 핵심 사업, 뭐 세부 시행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먼저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해방이 곧 우리는 분단이었습니다. 분단된 지 75년입니다. 그 사이에 뭐 이벤트적인 교류 협력은 좀 있었지만 청소년층의 교류 협력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질감도 약화되지만은 이 청소년 세대들 같으면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는 우리는 정말 북한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친구도 없는데 무슨 정이 들겠냐, 뭐 통일은 꼭 해야 하나, 우리가 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전쟁만 안 나면 이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나, 뭐 이런 말들이 이야기가 도는데요. 뭐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한 번도 안 보고 청소년 마음대로 본 적도 없고 뭐 서로 교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질과 약함을 넘어서 이제 통일 무용론이기까지 이제 접어드는 단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통계도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이제 거의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갈 시점이죠. 어떤 뭐 과반수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 한 80% 이상이 80대 이상이 과반수를 다 넘었었고요. 뭐 이런 속에서 이제 남북 간의 인적 교류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눈을 못 돌리고 있지만은 이제 청소년한테 눈을 돌릴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성세대 관점일까 해서 뭐 주입식 통일교육 뭐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초점을 남과 북의 세대들이 어떻게라도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선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 원칙으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입니다. 정부에서 또 어떤 주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치, 외교적 이런 사안에 인해서 또 스톱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는 막부에서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일단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뭐 이벤트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 Z세대는 저들 기성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눈으로 보면 Z세대가 걱정스럽겠지만은 역사 이래 젊은 세대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Z세대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Z세대는 특징이 하여튼 민족보다는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의 명분이라든지 뭐 어떤 이념보다는 실익이 우선입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특성들을 맞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북핵이나 이산가족 상봉 정말 시급하지만은 이것과 무관하게 최소한 병렬적으로 독립 테마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쉬운 것부터 어려운 주제로 옮겨가는 선의훈안의 원칙으로 좀 맞춤형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으로는 사업은 참 많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이런 원칙에 맞는 어떤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해나가려고 그러면은 저는 분야로 보면은 어떤 어린이들 같으면 뭐 그림 그리기, 뭐 동시 짓기, 뭐 동요 부르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중학교 이런 학생들 같으면은 뭐 또 노래와 춤, 뭐 이 게임. 요즘 뭐 게임하면 뭐 청소년들 어디라도 가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 게임을 한 공간을 만든다든지 어떤 스포츠는 뭐 지금까지도 가끔 이루어진 적이 있고, 근데 스포츠가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 스포츠는 어떤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거의 경평 축구 시스템 같이 어떤 각 급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좀 더 발전되면은 어떤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 뭐 이런 개념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겠죠.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 가장 좋습니다. 뭐 한라산과 백두산을 오가도 참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은 금강산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같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좀 더 우리가 더 크게 나간다 그러면 개념을 조금 더 넓히면은 중국 동북 삼성의 고구려 유적지. 저도 이제 고구려 유적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그 선열들에 대한 그 위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광개토 대항비라든지 소수리모 왕릉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또 우리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동북 삼성에서 만주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았구나. 기계를 펼쳤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은 그 자체로 굉장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 문제는 뭐, 당연히 육로로 뭐 버스, 기차가 되겠죠. 그렇지만 배,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새로운 개념으로 북한이 좀 어려워하면은 블록 트레인 개념도 채택해 볼 만하다. 뭐 블록 트레인이라는 거는 뭐 일단 목적지까지 정차 없이 이제 가는 개념이죠. 중간에 쉬지 않고. 근데 가는 과정에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커튼을 치고 가는 방법도 있죠. 뭐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저들 군대 갈 때 밤 12시 그 야간 열차를 타고 떠날 때는 전부 다 소등하고 창문 내리라 그래서 창문 내리고 간 적이 생각납니다. 그런 방법도 뭐 도입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방안은 보겠습니다. 뭐 세부라 그러지만 그렇게 제가 세부적인까지 이야기는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급 그 학교 대표자의 뭐 이런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남북 간 세 세대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에 제의서를 보내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북측의 카운터파트는 일단 소년단,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 이쪽 앞으로 어떤 제의서를 보내서 일단 타진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은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상오염이 우려가 비교적 적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급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어떤 그림, 동요, 뭐 시, 뭐 동요 부르기 뭐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만나서 같이 하는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좀 대상을 넓혀서 이제 중학생 정도까지로 옮기고
어떤 그 분야도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근데 당연히 1단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좀 더 커지는 거죠. 규모나 대상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노래와 춤, 이게임, 스포츠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어떤 같이 그 남북한 그 청소년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3단계는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요거는 자주는 할 수는 없고요. 주기적 이벤트로 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임이나 스포츠, 특히 수학여행 같으면은 어떤 우리가 북한 그를 들려서 가는 방법, 북한하고 같이 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어떤 그 중국 내 고구려지까지 가는, 안 그러면 북한 내 특정한 지역을 가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대학생은 정치적 색채를 띌 우려가 있어서 어떤 초기에는 제가 우리가 교류 사업이 활발화되면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은 뭐 정부에서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학교별로 그런 거는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계는 일단 이야기 드렸던 대로 편의적인 구분입니다. 어떤 언제든지 병렬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개별 사업이 일단 만일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하면 뭐 학생의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라도 한번 북한의 그 소년단 간부라든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간부들하고 한번 일단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비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이 그 세세대 간 교류 사업은 어떤 정부에서 거의 좀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뭐 개인 부담도 있겠지만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어떤 북한에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원하는 걸 그렇게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제 남북 간 세대 간 교류 사업은 과거나 현재를 넘은 어떤 미래지향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지금 그 사업입니다. 어떤 당연히 북한은 이제 또 공작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걸 거부한다든지 어떤 공작적 요소를 또 가미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말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어떤 청소년들,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북핵 문제를 넘어서서 북핵 문제에 당연히 집중해야 됩니다. 안보 문제 최우선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안보지 않습니까? 안보는 당연히 우리가 튼튼히 하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어떤 도발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 새 세대들한테는 어떤 추억과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75년 동안 없었는데 만일에 10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새 세대 간에도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사적 책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 국내 내부가 일단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그 어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어떤 안보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